자, 첫 번째 키워드 이제 정치화에 대한 이제 본격 주제인데요. 기소된 조민 씨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결정을 했어요. 이거 뭐 드디어 결정했다, 결국 결정했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많이 보였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소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조민 씨의 가담 정도, 그러니까 입시 비리죠. 입시 비리 가담 정도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 아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민 씨가 반응을 또 빨리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요. 뭐 소식 접했습니다. 뉴스로 알았는데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뭔가 각오를 한 것 같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좀 남겼습니다. 자, 그럼요. 벌써 한참 지난 얘기인데요. 조민 씨와 관련된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조민 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상인데요. 불러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그러한 질책 역시 제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이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그동안 검찰에서 알려지기로는 조국 부부의 태도를 좀 살펴보고 뭔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결국은 기소를 했어요. 그럼 왜 기소를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태도를 보겠다고 그래서 조국 부부가 태도를 보였잖아요.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보였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그 정도 했으면 예. 검찰의 요구에 뭐 응했고 진지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정도 내지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었다고 보는데요. 아, 그럼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오늘 그 기소 결정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 좀 약간 불만을 좀 갖고 계신 그러니까 거네요. 지금 뭐 조민이 예. 뭐 태도도 문제를 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몇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 이미 부모가 다 기소가 되고 한 사람은 수감돼 있고 한 사람은 지금 1심 재판을 받았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처벌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법 감정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하여튼 뭐 자녀가 이제 성인이니까 자녀도 책임을 져라 하는 의견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은 부모가 이 정도 책임을 지는 조치를 받았다. 이미 판결이 다 나온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렇다면은 자녀 부분은 좀 검찰이 여러 가지 유연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고 예. 태도 문제를 검찰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100%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 정도 했으면 조국 전 장관의 수준으로서는 상당히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오늘 이 검찰의 결정을 보고 야, 검찰이 정말 공소권 이걸 엄청 세게 쓰는구나. 예. 혹자는 남용이라고 얘기해도 검찰이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된 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어차피 1심 판결, 2심, 3심 가면은 재판부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숙하게 아주 뭐 무거운 형벌이 선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손정욱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 건데 앞서 제가 좀 설명할 게 있는 게 일단 이게 오늘 기소된 건이 두 가지예요. 부산대 의전원, 서울대 의전원인데 부산대 의전원 건은 사실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어머니죠.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는 유죄가 확정된 상태고요. 그리고 서울대 의전원은 부모 관련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 건으로 지금 1심이 유죄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일단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조민 씨가 기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일단. 그런데요. 화면 좀 봐주세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반응을 바로 보인 게 있어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 말고요. 이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빨간 바탕에 저렇게 글씨를 올려서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굉장히 강한 반응을.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엄청난 무슨 거부감일까 이런 반응을 보는데 하여튼 요거까지 포함해서 조민 씨 재판 결과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기소유예를 하려면요. 예. 딱 하나의 조건이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반성이라는 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 예. 이게 반성이죠. 예.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까지 4년 받고 이번에 추가 1년 받았죠. 여러 가지의 7대 스펙을 위조했는데 예. 한 개라도 내가 위조했거나 허위로 했다. 한 개라도 인정한 게 있습니까? 사실 마지막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도 위조나 허위 작성 인정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조국 교수 지금 항소심 중이잖아요. 예. 본인이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그게 한 개라도 인정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전부 이게 정당하게 동양대 표창도 위조한 게 아니다. 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도 다 했다. 전부 이게 논문도 내가 다 쓰고 다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렇게 거죠. 하는데 그럼 이게 검찰이 어떻게 기소유예를 합니까? 이거는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진지하게 인정할 걸 좀 인정해야죠. 예. 대법원까지 판결 났으면 예. 국민 앞에 정말 이게 동양대 표창 위조한 거 죄송합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안 온 거 맞잖아요. 천하가 다 알잖아요. 사진 하나 보고 이게 하루 오면 다 인터넷 겁니까? 그런데 인정 안 하잖아요. 이래서 이게 국민의 상당수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좀 동정적인 진보층의 여론도 있을 수 있지만 예. 대다수 국민에게 그 뻔뻔한 모습에 지금도 이게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예. 진지한 반성이 없으니까 기소한 기소를 거고. 오. 자, 두 번째 형평성을 보자고요. 예. 숙명여고의 그 쌍둥이 딸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부모도 기소되고 고등학생도 기소됐습니다. 딸 둘도 다 기소가 됐죠. 자, 오늘 글 올린 정유라 씨. 예. 정유라 씨야말로 어머니가 면접 갈 때 아시안 게임에 딴 금메달 뭐 금메달 목에 메고 걸고 가라. 메달 메고 갔죠. 이래 갔잖아요. 예. 그 딸이 뭘 알아요, 정유라 씨가? 어머니가 이게 정유라 그 금메달이 위조한 겁니까? 진짜 딴 겁니까? 위조한 겁니까? 진짜 딴 이게 금메달 메고 갔는데, 근데 유럽에 있는 덴마크에 있는 걸 강제로 송환해서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법이라는 거는 형평에 맞이 되잖아요. 예. 따라서는 법원에서 이게 어떠한 형량, 뭐 그런 선처가 될지 안 될지, 예. 그런 게 법원에 맡기고 검찰은 이게 기소는 불가피했다 이래 봅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까 소개 들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차라리 그 고문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저게 아무 맥락과 무관한, 아마 남산에는 옛날에 중앙정보부가 있었고 남영동에 대공분실 우리 박종철 사건 경찰. 그 그때 경찰이 경찰. 있었잖아요. 예. 거기 고문하는 거하고 기소하고 이게 무슨 저는 맥락이 연결되는지 예. 도저히 납득이 할 수 없는 반응이다 이래 봅니다. 요거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신 설주환 변호사께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 그냥 조목조목 얘기를 쏟아내셨는데 네, 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사안? 여러 비유를 하셨으니까 저도 몇 가지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예. 참 그 370억 원의 위조를 했는데도 1년을 받으신 대통령의 장모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과 뭐 4년이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죄를 지었으면 예, 벌을 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저도 그거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봤고요. 예. 저는 이렇게 되면 정말 검찰의 공소권의 자의적 행사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검찰에서 오늘 설명한 것과 같이 그냥 종속적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어떤 본인이 수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단순 수혜자가 아니고 이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본다. 그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같이 기소를 했었어야죠. 이미 어머니는 벌써 자기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공범이라고 하는 엄마는 형을 받고 벌써 3년이나 지금 복역 중이에요. 왜 이제 와서 기소를 했냐 이걸 이건 정말 이래서 검찰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려고 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려고 예, 한다면 당시에 같이 판단을 받았어야죠. 우리가 이런 식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명 공범이 도망간 경우는 늦게 잡혀온 경우에 해외에서 늦게 잡힌 경우는 늦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정이 있지만 예. 이건 그냥 뻔히 놔두고 있다가 얼마 또 두세 달 전부터 언론에서 그랬잖아요. 태도를 보겠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국 교수 부부도 잡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조민 씨도 예. 검찰에 가서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다 치하했잖아요. 예.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를 했다는 것은 이건 진짜 가지고 논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공소권의 자의적 행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요번에 윤기찬 변호사도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시거든요. 아니, 저희가- 비슷한 타이틀이신데 네. 말씀하세요. 일단 조민 씨에 대해서 왜 무혐의를 안 하고 기소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잖아요. 기소유예를 왜 안 하고 이걸 기소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기소유예라는 것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유예한다는 거예요. 그럼 혐의를 다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칙으로 가보죠. 예. 그 원칙은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가 원칙이에요.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유예라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 예외의 조건이 법정에도 있고 예. 여태까지 쭉 밝혀왔잖아요. 예컨대 본인이 진지한 반성 안 했잖아요. 지금 뭐 소송 취하하고 나서 의사 그 반납했다? 사실 그 밀려서 한 거예요. 이길 수 없으니까 한 거지. 애당초부터 소송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조국 전 장관은 지금 SNS 썼듯이 저 남영동에서 날 고문해라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자백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날 자백시켜라 남영동에 가서. 내가 자백하지 않으니까 딸을 기소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본인이 사실 저 부분은 의미가 통하긴 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민 씨를 기소유예하기 어려워요.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유예하는 거지만 사실 이게 공범 관계거든요. 그렇다면 한쪽을 기소유예하거나 기소하지 않게 되면 한쪽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떤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실관계, 그러니까 재판 진행의 과정을 검찰이 참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게 참조했다고 그래서 날 고문해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비정한 아빠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 항소심에서 물론 다툴 어떤 재판 청구권 내지 재판을 이어갈 권한이 헌법상 있지만 예. 사실은 저걸 몰랐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민 씨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라면 조국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소심에서 인정하거나 뒤에 인정할 기세를 보였다 그러면 기소유예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그 정경심 여사를 기소한 이후에 왜 딸을 같이 기소하지 않았느냐? 예. 그것은 특혜를 받은 거죠. 그게 왜 비판 대상입니까? 원래는 기소되는데 그건 배려를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특혜를 했냐라는 꼭 보는 국민 측에서 비판할 대상이지 예. 특혜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비판할 대상은 아닌 거죠. 유구찬 변호사께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오늘 조민 씨 기소 내용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좀 꺼내신 분이 있어요. 조민 씨의 동생,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아들도 사실은 연세대 대학원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여러 의혹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아마 그 검찰의 아들이 예. 진술서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연세대학교 그 해당 석사기인가요? 이거 반납했다. 내용 중에 띄었다라는 내용도 있고. 속삭이 반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경우에는 사실 비교적 경하죠. 또 하나는 아들의 혐의를 보면 최강우 의원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법무법인의 인턴 또 확인서. 네, 그거 갖고 최강우 의원이 2심까지 사실은 앞으로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는 형을 받았어요. 집행유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형량과도 관계가 있고 정경심 여사가 1년 받은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의 혐의는 그거하고 공익인권법센터하고 그다음에 장학금 받았다는 수령증이에요. 근데 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사전에 뭔가 극력 다투거나 이것을 세상과 소통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조민 씨 기소 얘기니까 그 남동생 얘기 뭐 또 대학 나오고 맡은 쭉 이런 연결점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나와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어떤 검찰의 기소 결정이 있어서 좀 다뤄봤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오늘 검찰 법원에서 바빴다 그랬잖아요. 법원 얘기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법인카드,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이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돼 있고 지금 그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배모 씨가 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 겁니다. 사회봉사 160시간까지 곁들여졌죠. 1심 유죄 선고인데 법원은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요. 자, 그럼요. 사실 이 법카 의혹, 이게 불거진 지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때 당시의 모습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뭡니까? 억울한 점은 없으십니까? 김혜경 씨하고 사적으로 연락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죠. 근데 아우 뭐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뭐 분위기를 보니까요. 일단 설주환 부위원장. 사실 김혜경 씨도 공범으로 지금 공범 혐의, 공범 의혹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제 배씨 선고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김혜경 씨 역시 경찰에서 수사가 돼서 검찰 송치가 됐으니까 수사 대상이란 말이에요. 기소가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처음부터 같이 그냥 공범으로 기소를 하든지 해야 돼요. 처음부터 둘이 같이 하지?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조민 씨 같은 경우 그렇지만은 그냥 엄마의 예를 들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거기서 유죄가 되면 기소하고 유죄가 안 받아지면 기소 못 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차라리 저는 처음부터 다 같이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죄든 무죄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언제든 기소할 수 있다. 일단 공소시효가 멈춰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순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소를 언제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뭐 당연히 김혜경 씨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공범이라고 물론 약간 법리적인 구성은 다를 수 있고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 본인이 이렇게 하는지는 자기가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건 추후의 문제인데 어차피 검찰에서는 그건 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라. 우리는 기소를 하겠다. 일단 경찰하고 검찰 쪽에서는 이걸 뭐랄까 표현이 공범인데 정확하게 공동정범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정범 중에서 공모 공동정범이라 해서 공모 공동정범 어떠한 행위적 실행지배 그러니까 뭐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더라도 어떠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공모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 알고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공모를 했을 만한 주관적인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걸 공동정범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저는 신속하게 차라리 기소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수사가 끝났다면 빠르게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공직선거법 한 건 기부행위하고요. 그다음에 그 배모 씨가 이제 그 허위 사실을 공표했잖아요. 허위 사실. 자기는 이제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 이거는 이제 김혜경 씨하고 공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직선거법 2건을 먼저 이게 기소를 한 거고요. 지금 이게 수사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그 경찰이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 했잖아요. 그 영장에 보면 금액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중에 3억은 배모 씨의 월급이 국고 손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변호사 사무실의 격리부터 시작해서 사무관이지만 실제는 이게 공적인 일을 한 게 아니고 사복. 김혜경 씨의 사적인 일을 일만 도와줬다. 했기 때문에 월급 주는 자체가 국고 손실이다. 이게 3억이에요. 그다음에 카드 쓴 게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래가 이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물론 이게 나중에 금액은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 이게 한 몇천 정도는 의심이 간다. 이래서 이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따라서는 김혜경 씨는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배모 씨도 추가 기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건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보자가 다 녹음을 해놨고요. 밑에 부하 직원이 다 녹취를 해가 제보한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오히려 저희 관심은 왜 그러냐면 이게 국고 손실을 회계 책임자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법인카드의 회계 책임자는 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 문제된 법카가 경기도 법인카드. 자, 법인카드를 쓰면 누구하고 이게 만나서 어떻게 밥 먹다, 뭐 정책 협의를 했다, 누구 만났다 허위로 다 써야 되죠. 이게 여러 개 과에 있는 예산을 끌어와 가지고 법인카드를 몰래 사적으로 쓴 거예요. 이게 이재명 도지사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공직사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 개 부처의 돈을 끌어와서 허위로 서류 만들고 카드 쓴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 김혜경
그다음에 배모 씨 예. 이렇게 추가 기소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이게 그 사실은 이 관점을 좀 달리 볼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달리? 왜냐면 배모 씨가 이재명 그 의원의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해왔던 분이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배모 씨가 무슨 이유에서 기부행위를 하겠습니까? 그 당대표 선거 때 그 의원들께 뭐 식사 대접을 할 때 카드 긁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기부행위로 지금 기소가 된 거고요. 형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뭐 저 대리 처방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왜 했겠어요? 본인하고 대리 처방 무슨 관계가 대리 있겠어요? 처방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이재명 의원 내지 그 김혜경 씨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소는 누가 됐습니까? 배모 씨가 기소가 됐어요. 예. 대리 처방 보면 대리 처방의 이익을 누가 받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 김혜경 씨가 본 거잖아요. 그런데 꼭 의사가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로 인한 이익 받은 분은 사실 너무 책임이 없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이 처벌은 누가 받고 예. 이익은 누가 이게 지금 계속 같은 패턴을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건이 다 이재명 지사는 항상 가운데 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벌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의 자세인가라는 생각도 저는 관점도 그런 관점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선까지 가는지 그리고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 이런 것도 좀 관심사로 좀 떠올라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스스로 얘기를 했죠. 백현동 의혹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동안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 보고 출석 요구를 했고요. 17일 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밝히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17일에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그동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선 때부터 이게 계속 나왔던 건데 사법 리스크 추가가 현실화된 겁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뭐 대장동하고 성남 FC하고 예. 선거법하고 지금 세 개는 이미 기소가 돼서 이게 재판이 진행 진행 중인 중인 거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남은 큰 두 덩어리가 백현동 문제하고 예. 또 하나가 이제 쌍방울의 대북송금 아닙니까? 근데 대북송금은 수원지검에서 하고 예. 있고요. 백현동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예. 대북송금 문제는 현재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 진술이 무엇이냐 그렇죠. 지금. 예, 근데 지금 예. 재판이 벌써 두 번 예. 연기 뭐 하여튼 난장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시 또 2주 후에 22일 날 또 나오면서 뭐 얘기를 8월 한다고 그러죠. 하순으로 지금 예. 넘어갔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대목은 지금 현재 소환 조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백현동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먼저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예. 서울중앙지검이 아마 브리핑인 걸로 생각이 돼요. 예. 출입기자들에게 백현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 통보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그 즈음에 통보를 하고 일자 조율을 해서 그래서 17일 정해진 네, 17일이 이제 서로 약간의 밀당이 있다가 17일로 결국 결정이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남은 큰 두 개 줄기 중에서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그러니까 분리해서 소환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음에 영장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물론 예. 있지만 영장이 간다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체포동의안은 아마 소환 조사를 한 직후에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체포동의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통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하나로. 물론 별도로 갈 수도 있겠죠. 이 검찰의 판단인데요. 예.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소환은 분리 그리고 체포동의안은 분리할지 통합할지 예. 좀 결론을 보고 아마도 기소는 분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과 중앙지검으로요. 이렇게 지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요. 지금의
민주당 다 민주당과 관련된 어떤 법원 그리고 검찰 여기 뭐 판단 이걸 좀 쭉 조목조목 이게 막 3건이 지금 섞여 있었거든요. 그걸 좀 다뤄봤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손혁 변호사? 왜냐하면 이게 오늘 성명에서 2개는 꼭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첫째는 이제 그 정권의 뭐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재명 죽이기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대장동 수사가 언제 시작된 겁니까? 그게 전 정권 때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한참 됐죠. 그것도 이게 경쟁 캠프에서 더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낙연 캠프. 저 말은 이게 현 정권에 수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현 정권이 갑자기 계속 이재명 죽이기 하느냐? 그거 이의 제기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바로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정말 황당한 게 대장동을 털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다. 지금 이게 대장동 기소된 게요. 배임 4,895억. 배임죄 4,895억이 기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정보를 김만배 일당에 주가지고 이득을 얻게 한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이게 바로 7,886억. 당군 일의 최대 금액으로 지금 7,886억. 진행 중이란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했는데 털은데 뭐 하나도 털은 게 넣은 게 없다. 이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배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냥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뭐 한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약간 반박을 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